12월의 어느 새벽, 버킹엄궁이 평소와 다른 시간에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오전 6시 47분. 왕실이 더 이상 한 여인을 왕비라 부르지 않았고 그녀에게 단 48시간 안에 클레런스 하우스를 떠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곧바로 부부의 파국을 떠올렸다. 그러나 소문은 훨씬 더 어두운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스위스와 케이맨제도, 룩셈부르크를 오간 거액의 자금, 존재를 감춘 회사들, 그리고 국왕조차 몰랐다는 비밀 계좌. 너무 구체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이야기였다. 찰스는 세상이 카밀라를 손가락질할 때도 그녀를 지켰다. 왕실의 명예가 흔들리고 자신의 평판이 무너져도 그는 사랑을 선택했다. 그런데 평생 믿어온 사람이 가장 중요한 진실을 숨겼다면 왕은 남편으로 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랑했던 사람을 버리고 왕관을 지켜야 할까? 하지만 공식 기록을 따라가자 전혀 다른 이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카밀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이 시작됐다. 12월의 런던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거리에는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도 드물었고 버킹엄궁의 창문들 역시 대부분 빛을 잃고 있었다. 그런데 오전 6시 47분, 왕실의 이름으로 발표됐다는 한 문장이 인터넷을 뒤덮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조심스럽고 모호한 표현도 아니었다. 그 문장은 카밀라를 왕비라 부르지 않았고 오래전 이름인 카밀라 파커 볼스라고 적었다고 전해졌다. 왕실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이름 하나에는 지위와 권위, 그리고 누구를 가족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 담겨 있다. 만약 왕실이 정말로 그녀의 결혼 전 이름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부부싸움이나 잠시 떨어져 지내는 수준이 아니었다. 왕관이 한 사람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끊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었다. 곧이어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따라붙었다. 카밀라에게 클레런스 하우스를 떠날 시간이 단 48시간만 주어졌다는 주장, 국왕의 법률 고문들이 밤새 의회와 추미론 절차를 검토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왕비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왕실의 명예와 양립할 수 없다는 문장까지 등장했다. 세부 사항은 놀라울 만큼 구체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믿었다. 거짓은 대개 흐릿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위험한 거짓은 정확한 시간과 숫자, 실제 장소를 잊고 나타난다. 그날 아침 클레런스 하우스 주변에 낯선 차량이 들어왔다는 목격담도 퍼졌다. 누군가는 짐을 옮기는 직원들을 봤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카밀라의 개인 비서가 급히 서류 상자를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사진도 확인된 증언도 없었지만 사람들의 상상은 빈칸을 빠르게 채웠다. 침묵은 해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왕실이 감추고 있다는 증거처럼 소비됐다. 그러나 이상한 점도 있었다. 세계적인 사건이라면 존재해야 할 공식 문서가 보이지 않았다. 왕실 홈페이지에도, 의회 기록에도, 주요 언론의 속보에도 그 성명은 없었다. 대신 같은 문장과 같은 숫자를 반복하는 영상들이 서로를 증거처럼 인용하고 있었다. 한 채널의 주장이 다른 채널에 출처가 되고 그 반복이 어느 순간 사시처럼 굳어졌다. 왕실은 오랫동안 침묵을 품위로 여겨왔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침묵은 품위가 아니라 빈 공간이 된다. 그리고 빈 공간은 가장 자극적인 이야기부터 차지한다. 사람들은 공식 확인보다 먼저 결론을 내렸고 확인되지 않은 대사는 국왕의 실제 발언처럼 공유됐다. 카밀라가 눈물을 흘렸다는 묘사, 찰스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았다는 장면, 3시간 동안 문이 닫혀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마치 누군가 그 방 안에 있었던 것처럼 재현됐다. 그럼에도 소문은 빠르게 번졌다. 사람들은 다이애나의 기억을 꺼냈고 카밀라가 결국 과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찰스가 너무 잔인하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국왕이 마침내 사랑보다 책임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무도 아직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왕비가 정말 쫓겨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대중이 믿고 싶어하는 비극을 완벽하게 조립한 것인가? 진실을 찾으려면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따라가야 했다. 그리고
기록의 첫 페이지를 넘긴 순간 이야기는 카밀라가 아닌 전혀 다른 왕실 인물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찰스와 카밀라의 이야기는 왕실이 허락한 사랑이 아니라 왕실이 끝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랑에 가까웠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서로를 이해했다고 알려졌지만 왕위 계승자의 삶에는 감정보다 먼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다. 찰스는 다이애나와 결혼했고 카밀라는 다른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끝났어야 할 인연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그 흔적은 한 시대 전체를 뒤흔드는 상처가 됐다.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난 뒤 영국 사회의 분노는 카밀라에게 집중됐다. 그녀의 이름은 오랫동안 사랑이 아니라 배신, 왕실의 냉혹함, 무너진 결혼의 상징처럼 불렸다. 찰스가 곁에 서면 설수록 비난은 더 거세졌다. 많은 사람은 그가 왕이 될 자격까지 잃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찰스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용서를 기다리기보다 카밀라가 언젠가 자신의 공식적인 상 속에 설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을 견뎠다. 2005년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도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카밀라는 화려한 승리의 주인공처럼 분장하지 않았다. 왕실 행사에서 한 걸음 뒤에 섰고 논쟁적인 질문에는 침묵했으며 독서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문해력 향상 같은 활동을 통해 천천히 자신의 역할을 증명하려 했다. 대중의 마음은 선언 하나로 바뀌지 않았다. 그녀가 얻은 것은 환호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조용한 의무 끝에 겨우 허락된 관용이었다.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난 뒤 카밀라는 왕비가 됐다. 그 순간은 찰스에게 단순한 지위의 변화가 아니었다. 젊은 시절부터 이어진 선택이 역사 앞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한때 왕실의 위기를 상징했던 여인이 이제 왕의 곁에서 국가 행사를 수행하고 해외 정상들을 맞으며 병든 남편의 공개 일정을 지탱하고 있었다. 찰스가 암 치료를 받는 동안 카밀라의 존재는 더 중요해졌다. 그녀는 배우자이면서 왕실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얼굴이 됐다. 그래서 비밀 계좌 이야기는 유난히 잔인하게 들렸다.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카밀라는 단지 돈을 숨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명예와 왕위의 신뢰까지 걸었던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감춘 셈이었다. 찰스는 수십 년 동안 국민에게 그녀를 믿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가 지켜온 사랑은 진실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세워진 성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대의 가능성도 있었다. 사람들은 카밀라를 의심할 준비가 너무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다. 다이애나의 기억이 남아있는 한 카밀라를 악역으로 만드는 이야기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는 장면도, 찰스가 배신감에 무너졌다는 대사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중은 이미 알고 있는 비극의 다음 장면처럼 받아들였다. 결국 이 소문이 힘을 얻은 이유는 증거가 강해서가 아니었다. 찰스와 카밀라의 과거가 너무 복잡했고 사람들의 감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두 사람만의 것이었지만 그 사랑의 대가는 언제나 왕실과 국민이 함께 계산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감사 기록에서 시작됐다는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했다. 매달 빠져나간 작은 금액, 목적을 설명하지 못한 송금, 존재가 불분명한 해외 회사. 왕비를 무너뜨렸다는 거대한 비밀은 놀랍게도 단 5,000파운드에서 시작됐다고 전해졌다. 거대한 스캔들은 언제나 거대한 흔적을 남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카밀라를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는 놀랍도록 평범한 숫자에서 시작됐다. 매달 약 5,000파운드. 왕실 전체의 지출 속에서는 눈에 띄지도 않을 금액이었다. 영상 속 감사관은 그 돈이 룩셈부르크의 한 자산관리 회사로 흘러갔지만 회계장부에는 목적이 분명하게 적혀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처음 돌아온 답변은 단순했다. 개인 부동산과 가족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약서도 관리 대상 목록도 실제 업무를 보여주는 보고서도 없었다. 질문이 정확해질수록 답변은 더 흐려졌다. 감사의 세계에서
모호한 대답은 실수가 아니라 경고음이다. 그래서 담당자는 회사와 직접 연락하려 했고 그 순간 평범한 송금은 갑자기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 회사는 실질적인 자산을 관리하지 않는 명목회사였고 소유주는 다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다른 법인으로 연결돼 있었다. 한 겹을 벗기면 또 다른 이름이 나타났고 최종 책임자는 계속 멀어졌다. 돈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누가 보냈고 누가 받았는지 쉽게 알 수 없도록 길이 복잡하게 설계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 뒤에는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계좌가 등장했다. 제네바와 취리히에 개설된 계좌, 결혼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입금, 룩셈부르크를 거쳐 분산된 자금까지. 이야기는 점점 더 정교해졌다. 정확한 연도와 금액, 은행 도시의 이름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그것을 증거처럼 받아들였다. 하지만 숫자가 구체적이라고 해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구는 때때로 사실보다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갖는다. 더 이상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발견했다는 감사회사와 담당자의 흔적이었다. 영상은 회사 이름과 감사관의 이름을 자신있게 제시했지만 공개된 왕실 보고서와 의회 자료에서는 같은 사건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를 명령했다는 법안도, 비밀 계좌를 적발했다는 공식 조사 발표도 보이지 않았다. 거대한 폭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람은 인터넷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렇다고 왕실 재정이 완전히 비밀인 것은 아니었다. 왕실은 해마다 공적 지원금과 공식 활동에 관한 재정 보고서를 발표한다. 그 문서는 화려하지도 감정을 자극하지도 않는다. 숫자는 복잡하고 설명은 건조하다. 바로 그 틈에서 더 단순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힘을 얻었다. 사람들은 긴 보고서보다 비밀 계좌라는 한 단어를 더 쉽게 기억했다. 문제는 작은 송금이 아니었다. 확인되지 않은 장면들이 서로 연결되며 하나의 완벽한 범죄 서사를 만들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서사에는 믿음을 더해줄 왕실 인물들이 필요했다. 원칙을 중시하는 앤 공주, 미래를 책임질 윌리엄, 위기 속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캐서린. 누군가는 그들을 진실을 알고도 침묵한 증인으로 배치했다. 하지만 왜 찰스보다 먼저 그들이 보고를 받았다고 했을까? 그리고 왜 그들의 반응은 실제 성격과 너무도 잘 맞아떨어졌을까? 다음 기록을 따라가자. 이 이야기가 단순한 금융 의혹이 아니라 대중이 이미 알고 있는 왕실 이미지를 정교하게 이용한 각본일 가능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소문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찰스가 아니었다. 오히려 앤 공주와 윌리엄이 국왕보다 앞서 비밀 보고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이 설정은 이상하면서도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앤은 왕실에서 가장 냉정하고 원칙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윌리엄은 언젠가 모든 책임을 이어받아야 할 후계자였다. 누군가는 바로 그 이미지를 이용해 두 사람을 진실의 문 앞에 세웠다. 이야기 속 앤은 서류를 훑어본 뒤 단호하게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니라 가족과 왕실과 당국 모두에게 숨기기 위해 설계된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문장을 실제로 들은 사람도 기록한 문서도 없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믿었다. 앤이라면 정말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허구가 가장 강해지는 순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격을 정확히 흉내낼 때다. 평생 감정보다 의무를 앞세운 듯 보였던 그녀의 이미지가 확인되지 않은 대사에 권위를 빌려준 셈이었다. 윌리엄의 역할은 더 복잡하게 그려졌다. 그는 카밀라의 잘못보다 먼저 아버지의 연루 가능성을 물었다고 전해졌다. 찰스가 계절을 알고도 침묵했다면 문제는 한 사람의 비밀이 아니라 왕실 전체의 신뢰로 번질 수 있었다. 아들로서는 아버지를 지켜야 했지만 후계자로서는 왕관을 보호해야 했다. 그래서 그의 침묵은 가족애가 아니라 계산처럼 보였고 그의 신중함은 위디가 실제라는 인상을 더했다. 대중은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상상했다.
캐서린 역시 이 서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카밀라가 사라지면 왕실의 최고위 여성 역할이 예상보다 빨리 그녀에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였다. 암치료 이후 천천히 공식 활동으로 돌아오던 그녀가 갑작스럽게 더 무거운 책임을 떠안는 장면은 사람들의 연민을 자극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카밀라와 캐서린이 같은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며 각자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현실의 장면을 지우고 더 극적인 승계의 그림을 그려 넣었다. 앤, 윌리엄, 캐서린이 선택된 이유는 분명했다. 앤은 원칙, 윌리엄은 미래, 캐서린은 안정의 상징이었다. 세 사람이 모두 카밀라에게 등을 돌렸다고 믿게 만들면 찰스의 결단도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왕실 전체의 판단처럼 보이게 된다. 그렇게 한 두 부의 갈등은 순식간에 제도의 위기로 확대됐다. 감정은 증거를 대신했고 익숙한 얼굴들은 존재하지 않는 회의의 주민이 됐다. 하지만 기록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앤은 공식 방문을 계속했고 윌리엄은 자신의 공적 의제를 확장했으며 캐서린은 치료 이후 조심스럽게 업무에 복귀했다. 그 누구도 카밀라의 축초를 암시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침묵은 공모의 증거가 아니었고 정상적인 일정은 오히려 소문과 충돌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확인이 필요해졌다. 카밀라가 정말 왕비의 지위를 잃었다면 공식 기록에서 그녀의 이름과 칭호는 사라져야 했다. 그러나 왕실 문서의 다음 페이지를 펼친 순간 모든 의혹을 뒤집는 장면이 나타났다. 카밀라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국왕의 곁에 서 있었다. 모든 소문이 사실이라면 공식 기록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은 카밀라의 이름이었다. 왕비의 지위를 잃고 클래런스 하우스에서 쫓겨났다면 그녀는 더 이상 국왕의 공식 일정에 등장할 수 없었고 왕실 홈페이지에서도 더 퀸이라는 호칭은 지워졌어야 했다. 그러나 기록은 정반대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2026년에도 카밀라는 여전히 왕비로 불렸다. 찰스와 함께 국빈 일정을 수행했고 왕실 행사에 참석했으며 자신이 오랫동안 맡아온 자선 활동도 계속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낸 사진과 공식 일정은 2025년 12월에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는 주장과 충돌했다. 왕비가 법적으로 지위를 잃었다면 존재해야 할 의회 법안도 추밀원의 결정도 왕실의 공식 발표도 확인되지 않았다. 더 결정적인 것은 시간이었다. 온라인 영상들은 카밀라가 불과 며칠 만에 모든 칭호를 빼앗기고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후의 왕실 일정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어졌다. 찰스는 카밀라와 함께 대중 앞에 섰고 카밀라는 국왕의 배우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한쪽에서는 그녀가 추방됐다고 외쳤고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그 여성이 왕의 곁에 대서 미소 짓고 있었다. 이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문제는 더 이상 카밀라가 무엇을 숨겼느냐가 아니었다. 누가, 왜 이렇게 정교한 서사를 만들었느냐가 핵심이 됐다. 정확한 시간, 구체적인 금액, 닫힌 방에서 오갔다는 대화, 밤새 작성됐다는 법률 문서까지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 완벽하게 연결돼 있었다. 진실은 종종 빈틈이 있지만 조작된 이야기는 오히려 모든 장면에 설명을 붙인다. 그렇다면 수백만 파운드의 해외 계좌도, 찰스가 아내에게 내렸다는 48시간 명령도, 의회가 긴급 표결을 했다는 주장도 모두 허구였을까? 공식 기록만 놓고 보면 적어도 그것을 사실로 인정할 근거는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뒤였다. 카밀라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과거의 업보라 불렀고, 찰스를 지지한 사람들은 왕이 사랑보다 책임을 선택했다고 믿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거짓이 사실을 이긴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원래 품고 있던 감정이 증거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이었다.
다이애나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카밀라는 언제든 다시 악역이 될 수 있었고, 왕실의 폐쇄성을 불신하는 이들에게 비밀 계좌는 너무도 그럴듯한 결말이었다. 소문은 새로운 믿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의심에 얼굴을 붙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왜 이 이야기는 자귀박탈, 왕실 거처 퇴거, 국왕의 내목한 결단 같은 법적 장면을 이토록 구체적으로 묘사했을까? 누군가는 완전히 새로운 사건을 상상한 것이 아니라 실제 왕실에서 벌어진 다른 추락의 구조를 빌려온 듯했다. 그리고 기록 속에서 마침내 한 이름이 모습을 드러냈다. 카밀라가 아니라 찰스의 남동생 앤드루였다. 왕실이 정말로 한 가족 구성원의 치모와 거처를 빼앗으려 했던 사건. 사랑과 혈연보다 왕관의 신뢰를 선택했던 실제 결단은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 카밀라를 둘러싼 이야기가 무너진 뒤에도 한 가지 의문은 남았다. 누가 이런 장면을 만들어냈으며 왜 자기와 왕실 거처, 국왕의 내목한 결단까지 그토록 현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을까? 답은 완전히 새로운 상상이 아니라 이미 왕실을 뒤흔들었던 한 남자의 추락 속에 숨어 있었다. 찰스의 남동생 앤드루는 한때 여왕이 아끼던 아들이자 전쟁에 참전한 왕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 문제를 해명하려다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부른 인터뷰는 그의 공적 삶을 무너뜨렸다. 그는 왕실 업무에서 물러났고 금 관련 명예직과 여러 후원 직책도 잃었다. 공식 석상에서 전하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왕자의 이름은 명예가 아니라 왕실이 해결하지 못한 위기의 상징이 됐다. 여기서 카밀라 관련 소문과 놀라운 유사성이 드러난다. 가족보다 왕실의 신뢰를 선택한 국왕, 한 사람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축소하는 절차, 왕실 거처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과거의 관계가 현재의 왕관을 위협한다는 구조까지. 소문은 실제 앤드루 사태의 조각을 가져와 주인공만 카밀라로 바꾼 듯했다. 현실에서 이미 본 장면이었기에 사람들은 낯선 주장조차 익숙한 진실처럼 받아들였다. 앤드루의 재정 문제 역시 오랫동안 의혹을 키웠다. 막대한 법률 비용과 민사 합의, 생활 수준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질문, 로열 로지의 거주 비용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됐다. 왕실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을수록 추측은 더 커졌다. 이런 현실의 빈틈은 비밀 계좌와 해외 자금이라는 허구가 뿌리내리기 좋은 토양이 됐다. 사실이 완성되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은 가장 자극적인 설명을 선택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앤드루를 둘러싼 논란에는 공개된 인터뷰와 법원 기록, 왕실의 공식 조치가 존재했다. 반면 카밀라의 스위스 계좌와 48시간 퇴거 명령에는 확인 가능한 문서가 없었다. 두 사건을 같은 무게로 다루는 순간 실제 피해와 책임의 문제마저 허구 속에 희석될 위험이 있었다. 진짜 스캔들은 검증을 견뎌야 하지만 만들어진 스캔들은 반복만으로 살아남는다. 누군가는 카밀라가 앤드루의 재정 문제를 비밀리에 도왔고 찰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돈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을 입증할 직접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황이 있다는 말은 증거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의심은 질문을 시작하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유죄로 만들 권리까지 갖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이 각본은 영리했다. 대중이 이미 불신하던 앤드루의 그림자를 카밀라에게 겹치고 찰스에게는 가족을 버려야 하는 비극적 왕의 역할을 맡겼다. 그 순간 사람들은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결말을 먼저 믿었다. 왕실에는 반드시 또 하나의 배신자가 있어야 한다는 오래된 욕망이 이야기를 완성한 것이다. 결국 카밀라를 무너뜨린 것은 발견된 계좌가 아니라 앤드루 사태로 이미 금이 간 왕실의 신뢰였다. 그러나 더 불편한 진실은 다음에 남아 있었다. 공식 기록이 비어있는 동안 왜 수많은 사람은 거짓말보다 왕실의 침묵을 더 의심했을까? 그 침묵은 과연 누구를 보호하고 있었을까? 왕실은 오랫동안 침묵을 품이라고 믿어왔다. 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논란도 잦아들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침묵은 더 이상 고요가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가장 자극적인 이야기로 채워넣는 빈 방이다. 카밀라의 비밀 계좌설은 바로 그 방에서 태어났다. 찰스는 암 치료를 이어가면서도 공식 업무를 멈추지 않았다. 카밀라는 그의 곁에서 국내외 유정을 수행했고 독서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문해력 향상 활동을 계속했다. 윌리엄은 후계자로서 더 많은 책임을 맡았고 캐서린은 자신의 치료 이후 조심스럽게 대중 앞에 돌아왔다. 현실의 왕실은 아프고 불완전했지만 동시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현실보다 추방과 배신의 이야기를 더 쉽게 믿었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공식 보고서는 길고 건조했지만 비밀 계좌라는 말은 단 한 번의 분노를 만들었다. 숫자와 법률 용어, 닫힌 방에서 오갔다는 대사까지 더해지자 허구는 뉴스에 얼굴을 얻었다. 진실은 설명을 요구하지만 거짓은 감정을 건드리는 순간 완성된다. 왕실은 해마다 공적 지원금과 공식 활동을 담은 재정 보고서를 공개한다. 그러나 수백 쪽의 숫자와 항목은 사람들에게 쉽게 기억되지 않는다. 반면 왕비가 수백만 파운드를 숨겼다는 한 문장은 단 몇 초 만에 공유된다. 투명성은 자료를 내놓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빈자리는 결국 의심이 차지한다. 왕실에도 책임이 없지는 않았다. 앤드루를 둘러싼 논란, 재정의 불투명성, 늦고 제한적인 해명은 대중의 신뢰를 오래전부터 약하게 만들었다.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새로운 의혹이 등장할 때마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벌린다. 사람들은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왕실이라면 충분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다. 하지만 의심할 권리와 단죄할 권리는 같지 않다. 공식 기록이 없고 당사자의 일정이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의혹으로 남아야 한다. 구체적인 시간과 금액, 실명과 직접 인용이 붙었다고 해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정교한 거짓은 언제나 사실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카밀라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찰스의 곁에서 왕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실제로 왕실의 지위와 거처를 잃은 인물의 그림자는 앤드루에게서 발견됐다. 결국 누군가는 현실의 추락을 가져와 주인공만 바꾸고 대중이 가장 믿고 싶어하는 배신의 서사를 완성한 셈이었다.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본의 행방이 아니다. 우리가 왜 확인되지 않은 비극을 그토록 빨리 믿었는가 하는 문제다. 카밀라의 과거 때문이었을까? 왕실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한 남자가 사랑보다 왕관을 선택하는 장면을 보고 싶었던 것일까? 왕관을 흔든 것은 스위스의 은행도 케이맨 제도의 계좌도 아니었다. 진짜 위험은 기록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침묵보다 소문이 더 큰 목소리를 얻는 순간에 있었다. 왕실이 숨긴 비밀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완벽한 유죄 판결이 내려져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계좌보다 확인하지 않은 믿음이 훨씬 더 잔인한 파괴를 남긴다.